네, 저희는 뾰트르 바벨 요새에서 가장 중요한 뾰트르 바벨 성당을 보고 계십니다. 이 요새 이름은 이 성당을 지으면서 확정이 됩니다. 처음엔 요새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작업을 하던 농민들 대부분 충실한 정교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교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뾰트르 대제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예배를 보는 성당은 이 강 건너에 있습니다. 건너까지 그 당시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룻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결국은 뾰트르 대제가 이곳에 성당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뾰트르 바벨, 즉 우리말로 하면은 베드로 바울, 영어로는 피터 폴 성당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도들이 되겠죠. 그 두 사도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성당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뾰트르 바벨 성당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요새 이름도 뾰트르 바벨 요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당을 만든 분은 트레진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이태리계가 되겠는데요. 뾰트르 대제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설계를 같이 했고, 그리고 이 최초의 건축물인 뾰트르 바벨 요새 성당까지 함께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양식을 따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첨탑을 갖고 있는 것은 고딕 양식에서 따라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실제 내부 공간은 고딕 양식이 아닙니다. 내부 공간은 로마네스크 또는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바실리카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부 장식은 사실은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네오 르네상스 양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벽 옆에 소용돌이 장식을 보고 계시는데 르네상스식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네오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성당은 사실 120.5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성당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물이 없었던 이 지역에 이 높은 성당을 짓게 됐을 때 어떤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벼락을 맞기가 쉽겠죠. 벼락을 맞고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0년에 또 한 번 이제 불에 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니콜라이 1세가 다스리던 그 때가 되겠는데요. 수호 천사상이 분명히 있죠. 수호 천사상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호 천사상이 벼락을 맞고 용접 부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전국에 방을 붙이죠. 저기 올라가서 수호 천사상을 똑바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야로슬라브에 살고 있는 목수가 제가 황제 폐하를 위해서,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천사를 똑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저 수호 천사상을 고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유리창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마 실내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것은 외벽, 암벽 등반 하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밧줄로 사다리 모양으로 엮어가지고 한 단 한 단씩 목숨을 걸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살았어요. 수리하는데 성공합니다. 니콜라 1세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일을 해낸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콜라 1세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테레시킨한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무상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너에게 그냥 무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무슨 상을 원하느냐? 말만 해라. 황제 폐하, 사실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평생 보드카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메달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어느 술집에 가든지 간에 메달만 팍 보여주면은 보드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맨날 술 먹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는 막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메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황제한테 갑니다. 황제 폐하, 제가 메달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황제 폐하께서 이놈아, 네가 이것을 만들어줘봤자 또 술 먹고 돌아다녀가 또 잃어버릴 것 아니냐. 자, 이렇게 하자. 우리 메달을 만들 필요 없이 네가 목에다 대고 이렇게 팍팍 치면 이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란 표시가 된다. 그렇게 해서 먹도록 해라. 아이고, 황제 폐하 감사합니다. 이제 팍팍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술 먹으러 가자 할 땐 항상 목을 탁탁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한잔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탁탁 치게 되는데 이 목을 탁탁 치는 얘기는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코가 삐뚤어지게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목에 찰 때까지 먹어보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뾰트르 바벨 성당은 굉장히 중요한 성당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들의 묘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뾰트르 대제부터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 2세 황제 가족까지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모스크바의 성당이 있어요. 그것은 아르한겔스키 성당에 가시면은 거기는 류리크 왕조의 묘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노프 왕조의 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뾰트르 대제는 사실 이 성당은 1703년부터 짓기 시작을 하지만 완성된 것은 1731년이에요. 그래서 뾰트르 대제가 172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성당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곳에서 뾰트르 대제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뾰트르 대제가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역대 황제들이 다 이곳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안에서는 황제들의 묘당이기 때문에 황제 가족들도 있잖아요. 황제 가족들은 이 안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깥에 가시면은 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황가의 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황제 니콜라 2세 가족은요, 가족 전체가 이곳에 합장 형태로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이 비극적인 러시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1917년 2월 혁명 때문에 로마노프 왕조가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니콜라이 2세 가족의 운명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적백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었고, 적군이 바로 그 러시아 볼셰비키 군대가 되겠습니다. 백군은 적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백군들이 마지막 황제 니콜라 2세 가족을 살리고 입헌 군주제 형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수많은 농민들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니콜라 2세 가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카테린부르크에 있었는데요. 1918년에 거기에서 어떤 귀족의 집 지하에 사진 촬영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 모아가지고 옷도 왕복도 다 입고 보석으로 다 치장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살형으로 다 돌아가시게 되고, 볼셰비키는 이 마지막 황제 가족을 기념하지 않기 위해서 묘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다 훼손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도 모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황제 가족은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 옐친이 대통령이 됐는데, 옐친이 바로 이 예카테린부르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옐친이 재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 마지막 황가 니콜라 2세 가족을 복권시키겠다. 19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서거 80주년 되는 해에 이곳으로 이장 예배를 드리게 되고, 황제 가족은 DNA 검사에 의해서 맞다라고 판명이 되어서 이제 이곳에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장 형태로 마지막 황제 가족은 다 이곳에 모셔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황제들의 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황제들의 간략한 역사, 이야기, 그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은 바로크 양식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황가의 묘당답게 황금으로 치장된 아주 화려한 바로크 장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는 성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황제 가족 중에서 아나스타시아와 관련된 소문들이 있었죠. 이것과 관련된 만화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아나스타시아라는 이름. 디즈니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내딸이거든요. 이제 아나스타시아는 그 처형 장소에 있지 않았다, 탈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내가 아나스타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동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인은 정말 자신이 아나스타시아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아나스타시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로마노프 왕가의 그 재산, 혹시라도 복권이 됐을 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데 그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하죠. 여기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시아 잠들다. 나중에 DNA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황가의 혈통이, 로마노 황가의 혈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란드계의 어떤 귀족 가문의 혈통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길을 이제 걸어갈 텐데요. 이 길은 별명이 있어요. 죽음의 길. 자, 저희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왜 죽음의 길일까요? 뚜르베스코이 바스티온에 수감돼 있었던 죄수들이 이 길을 나서게 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든지 시베리아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시베리아 수용소를 가게 되면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강제노동, 중노동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런저런 죄목을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베리아 형무소를 가게 된다면은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시베리아 형무소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추운 곳,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배를 보낼 때 이런 추운 곳으로 보내는구나. 그 가이드 중에 나자 직원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배를 어디로 보내느냐? 네,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제주도, 전라남도로 보내는구나. 그럼 거긴 따뜻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은 생각해 보니까 유배를 가도 따뜻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유배 생활 자체가 고생스러운 건 맞긴 한데 정말 러시아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바 대문 쪽으로 오셨거든요. 이 네바 대문을 밑에 이제 그 문 쪽을 밑을 지나시게 된다면은 항상 이 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시면은 여기 연도가 써 있고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1924년 줄, 1975년 줄, 1788년하고 파란색 줄이 있고요. 1752년 녹색 줄이 있고 1777년 붉은색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1824년 AB 줄이 있는데,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수입니다. 범람한 높이. 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홍수가 가을마다 나요. 특히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에 홍수가 나는데 9월달에, 대부분이 지금 9월달입니다. 왜냐면은 러시아는 8월까지는 백야 시즌으로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그런데 9월이 되면은요, 지금 저희 9월달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요.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네바 강물이 발트해 쪽으로, 핀란드만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합니다. 역류하면서 이제 도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1824년에 가장 높은 높이로 범람을 했고,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국민신 뿌시킨이 청동의 기사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는데요. 바로 그 청동의 기사가 1824년 홍수에서 희생당한 애인을 이제 애도하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뾰뜨르 대제를 찬양한 듯 하다가 뾰뜨르 대제가 이렇게 기후가 안 좋은 곳에 도시를 만들어서 내 애인이 홍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원망을 담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시는 이 대문의 이름은 네바 대문이 되겠습니다. 네바 강을 향해서 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바 대문이고, 1787년 연도가 있죠.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때 완성된 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외관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요새가 엄청 두껍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폭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두꺼운 벽을 갖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여기 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사실 이 위에는 대포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수군들이 쳐들어올 때 위에 대포를 발포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이죠. 그 정면에 보시면은 깃발이 있죠. 깃발이 잘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아 저거 영국기 아니야? 또는 노르웨이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십자가 있고 그리고 파란색 대각선 십자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대각선 십자가는 성 안드레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당했고 안드레는 대각선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십자가는 안드레의 상징이 되어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특히 키예프에 안드레 성인이 살아있을 때 선교를 왔었다. 그 키예프 언덕에 십자가를 꽂고 가셨다.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안드레 성인이 또 중요한 수호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깃발은 러시아 해군기가 되겠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곳은 성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높이는 겨울 궁전의 높이에 맞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높이를 갖고 있고 굉장히 강이 넓고 그리고 유럽풍의 건축물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네바 강변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고 특히 야경 조명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멋진 야경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아주 특이한 동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뾰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뾰트르 대제가 그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뾰트르 대제 동상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동상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91년도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해가 언제냐면은 바로 소련이 해체되어서 CIS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나라들 또 이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이 도시의 이름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레닌그라드로 불렸었죠.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레닌그라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레닌그라드 하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게 되는데 사실 레닌그라드가 아닌 그 이전에 이 도시 이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을 만든 사람은 미하일 셰마킨이라고 하는 미국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계예요. 근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되찾게 되죠. 그것을 기념을 해서 뾰트르 대제의 데드 마스크를 이용해서 저 얼굴은 뾰트르 대제의 실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본떠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 이 뾰트르 대제는 키가 2m가 넘었었던 엄청난 거구였어요. 그리고 저 얼굴 자체는 데드 마스크니까 실제 크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에 비해서 몸이 너무나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외계인과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뾰트르 대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20-30년의 기간 동안에 북방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들고 러시아를 유럽화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외계인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반영된 듯한 그런 동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손가락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 새끼 손가락이 제 가운데 손가락보다 더 깁니다. 지금 엄청나게 길어요. 진짜 이렇게 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다른 데보다 여기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이건 무엇일까요? 네, 이런 겁니다. 네, 뾰트르 대제의 정기를 받아서 기를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위대한 일을 해볼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소원을 담은 것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업이 정상화되고 많은 고통당하는 가이드분들, 여행업 종사자분들이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뾰트르 대제 대문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대문도 트레지니 건축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1703년도부터 이 대문을 만들었고요. 이 대문의 이름은 뾰트르 대제의 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이 정문이었죠.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건축적인 형태를 보시면은 이 좌우에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이 있는 걸 봐서는 역시 트레지니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오 르네상스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이렇게 전쟁의 여신을 배치해 놨습니다. 하나는 아테나 여신이고 또 하나는 벨로나 여신이 되겠는데요. 둘 다 전쟁의 여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여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군사적인 강국을 지향했었던 러시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아치가 있고 아치 위에 쌍두 독수리를 보고 계시죠. 이 쌍두 독수리는 러시아의 문장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러시아 게 아니죠. 비잔티움 제국의 문장이었다가 그것을 러시아 것으로 만들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님의 주선을 통해서 그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여조카인 소피아 팔레올로그라고 하는 분과 러시아 그 당시 모스크바죠. 모스크바 국가의 이반 3세의 결혼을 주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동로마 제국의 황가하고 러시아 류리크 왕조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중요한 동로마 제국의 상징 두 가지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쌍두 독수리 문장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황제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전까지는 주로 끄냐지, 벨리키 끄냐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대공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반 3세 이후로는 짜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짜르라고 하는 말은 케사르, 시저, 뭐 카이사르, 카이저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왕들도 이제는 황제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뾰트르 바벨 요새 명물입니다. 이곳이 토끼 섬이기 때문에 토끼 동상을 말뚝위에 세워놨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말뚝위 또는 저 토끼 발판이 있죠. 발판 위에 동전을 던져서 성공시키면 안착시키면은 큰 행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두 개의 동전이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운이 좋으면은 성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행운을 비시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셨을 때 큰 행운을 같이 얻어 가시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뾰트르 바벨 요새 성당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요한 곳들, 명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랜선 여행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죠. 조금 있으면 시장이 열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유원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깜짝 놀래가지고 피 흘리지 않았어요? 나 여기 애들 찍다가 아마 저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컸어. 아, 진짜 간 떨어진 줄 알았어. 간 떨어진 줄 알았어.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